자, 건축사 자격증은 자격을 말하는 거지 실력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실력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자, 시장에서는 건축주가 선택할 건축사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건축사 준비를 오랫동안 해서 힘들게 땄는데 시장에 나와 보니까 건축사가 넘쳐난다는 거죠. 건축사가 넘쳐나는 겁니다. 자, 비즈니스는 자격증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고객의 돈을 가져오는 것이다. 자기를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지만 고객의 눈에는 그놈이 그놈이다. 자, 성공했다는 것은 뭐냐? 당신이 고객을 선택한다. 당신이 고객을 선택한다. 하기 싫은 일은 하지 마라. 그리고 2023년도 여러분 좀 상당히 어려운 시기지만 냉철하게 시장과 또 건축사 내부의 어떤 상황을 좀 잘 보시고 시장에서 건축사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지, 건축사업의 특징이 무엇인지, 건축사의 숙명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좀 잘 살펴보고 강의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건영 건축사입니다. 2023년도 이제 세 번째 주로 접어들었는데요. 여러분 올해 계획 세우시는 일 잘 진행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잘 준비한다면 여러분이 계획하는 일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2022년도 인허가 통계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뭐 제가 생각하기엔 2021년 대비 대략 한 40% 정도는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 예상을 합니다. 40%라면 상당히 좀 큰 숫자인데요. 뭐 그 정도로 상당히 좀 안 좋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부분이 이제 금리하고 연동이 돼서 언제까지 이게 금리가 오를 것이냐, 또 금리가 진정되고 또 하락으로 갈 것이냐, 이 부분에 따라서 뭐 건축과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달라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를 우리가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좀 건축사의 숙명, 또 건축사의 업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을 해보고 이런 부분을 알아야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대비하는 마음, 또 여러분이 그 사장으로서의 또 마인드 세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여러분과 같이 사업하려면 이것만은 알고 오픈하자, 이런 내용으로 좀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좀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좀 책도 보고 또 불경기 상황에서 어떻게 또 마음 준비를 해야 될지, 건축사라는 이 직업이 어떤 직업인지 또 어떠한 숙명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더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오픈했거나 아니면 이제 건축사 사무소를 이렇게 오픈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영상을 한번 보시고, 아, 건축사라는 이 직업이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구나, 또 이러한 숙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축사의 어떤 업의 성격이 알고 보니까 이게 아니었구나 라는 그런 부분도 이 영상에서 조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2008년에 독립을 했거든요. 사실 뭐 대형 사무소에서 뭐 디자인 본부장, 상무이사로 있다가 2008년에 독립을 해서요. 뭐 프리랜서라든가 협업이라든가 동업이라든가 뭐 다양한 이러한 그 사업의 형태를 조금 경험을 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2012년부터 제가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략 한 12년 차 사장이 얘기하는 어떤 건축사의 숙명, 업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용기를 얻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냉정하게 건축사라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다. 어떻게 보면 이 건축사가 아니라 이 대한민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전문가 집단, 그러니까 전문직에 대한 어떤 숙명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속한 전문직의 이 업에 대한 성격을 명확하게 알고 사업을 시작하는 게 좋겠다. 이미 사업을 하고 있다면 아, 이러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더 분발해야 되겠구나, 내가 더 정신 차리고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내용을 좀 이해하시는 그런 영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같이 건축사의 숙명 2023년도 잘 서바이벌 할 수 있도록 같이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건축사의 숙명은 어려운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된다. 이게 모든 직종의 이 전문가 집단의 성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변호사나 의사나 회계사, 뭐 법무사 이런 전문직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이 다 어려운
자격 시험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건축사 같은 경우는 대학에서 5년제를 공부를 하고 또 건축사 사무소에서 3년 이상의 실무를 거친 다음에 건축사 시험을 보게 되는데 이 건축사 시험이 상당히 좀 어렵죠. 그리고 합격률이 좀 상당히 좀 낮아진 것도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긴 시간의 인내와 훈련을 통해서 건축사 자격 시험을 준비를 하고 최종적으로 건축사 자격을 취득을 해야 되는 그러한 이 업의 성격이 있다. 전문가의 그 가장 기본적인 성격이 되겠죠. 그래서 긴 시간의 인내와 훈련을 통해야만 건축사의 어떤 시험을 볼 수 있고 또 시험을 통과하는 그러한 숙명적인 그런 특징이 있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긴 시간, 즉 대학 5년에서 공부를 한다는 부분, 또 3년 이상의 실무를 한 다음에 시험을 또 준비해야 되는데 이 시험 준비도 만만치가 않잖아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건축사 시험을 통과를 해야만 건축사 사무소를 오픈을 하든지 또 이직을 하든지 또 동업을 하든지 그렇게 한 발짝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특징, 어려운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여러분이 오셨다면은 정말 긴 시간의 인내와 훈련을 했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요. 기본적으로 건축사는 어려운 시험이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부터는 이제 냉정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축사 자격증을 취득을 했다면 이 건축사 자격증은 여러분의 평생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자격증은 완성이 아니라 건축사 시장에서는 출발이다라고 여러분이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축사 시장에서는 출발이다. 즉 자격을 주는 거지 자격증을 따면은 고객이 저절로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난 세월을 정말 야근도 많이 하고 훈련하고 시험 준비도 오래 해서 정말 이 건축사 시험을 합격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자격증을 취득을 했는데 이 자격증 취득하는 게 삶의 목표가 아니라 이제 삶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출발점에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격증은 평생을 보장하지 않는다. 건축사뿐만이 아니라 이 변호사, 회계사 이런 어려운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자격증이 평생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자, 자격증을 따게 되면은 건축사 시장에서 출발점인데요. 이 전문직의 특징이 뭐냐면 공부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공부할 게 너무나 많다. 그동안 여러분이 실무를 하면서 실무 경험을 쌓고 건축사 시험을 위해서 이 시험 준비를 많이 했다면은 이제는 앞으로 여러분이 서바이벌 하기 위해서 또 건축사 사무소를 오픈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외에 공부할 것이 너무도 많다는 부분이죠. 여러분이 실무를 해보시면 아마 알 겁니다. 해도 끝이 없는 게 실무고 앞으로 여러분이 계속해서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공부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래서 이 건축사의 전문직 시장이 어렵다. 이 부분을 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이 부분을 냉정하게 여러분이 좀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건축사 시험을 합격을 하게 되면요. 건축사 자격증을 받을 때 상당히 좀 기분이 좋죠. 기분이 좋고 저 같은 경우도 한 1년, 2년까지는 좀 기분이 좋더라고요. 어렵게 시험 공부를 해서 취득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은 여러분이 자격을 취득한 것이지 그 자격이 여러분의 평생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좀 냉정하게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지만 시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주변에서 보면은요. 건축사 시험을 2년, 5년, 어떤 분들은 10년까지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 건축사 시험이 어렵다 보니까 건축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멈춰버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즉, 내가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부분이죠. 그동안 건축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노력한 시간이 너무나 길고 힘들다 보니까 이 건축사를 취득하는 순간 내가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건축사 자격증은 자격을 말하는 거지 실력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실력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자, 시장에서는 건축주가 선택할 건축사가 너무 많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곱씹어 봐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건축사를 만나고 건축사 내부 집단에서 건축사끼리 이렇게 소통을 하다 보면은 이 내부 집단의 의견에 함몰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속하고 있는 건축사 협회에서 여러분의 자격과 협회 이익을 통해서 활동을 하는 것이지 시장에서 건축주가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집단에서 이러한 의견을 교환하고 하다 보면은 그 내부 집단의 의견에 여러분이 함몰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물안 개구리처럼 내부 집단에서 불만을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은 내가 잘못하는 게 아니라 사회가 잘못됐다라고 여러분이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10년, 20년 동안 건축 설계비가 정말 정체되어 있고 싸고 이 설계비 수가로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느냐, 이 내용이요, 이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있어 온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건축사 내부에서 다양한 불만도 많고 내용들이 많습니다만은 거꾸로 여러분이 좀 판단해 볼 부분이 뭐냐, 시장에서는 건축주가 선택할 건축사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너무 많다. 그러니까 건축사 준비를 오랫동안 해서 힘들게 땄는데 시장에 나와 보니까 건축사가 넘쳐난다는 거죠. 건축사가 넘쳐나는 겁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만 해도 대략 한 5천 개의 건축사 사무소가 있고요.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한 16,000개의 건축사 사무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건축사 사무소가 적어서 또 건축사가 적어서 건축주가 선택할 건축사가 적은 반면에 지금은 건축주가 선택할 건축사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 건축사가 포화 상태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 단적인 통계로 보면은요, 1년에 서울시에서 신축하는 허가 동수가 아마 2022년도는 5,000동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축사 사무소가 5,000개인데 1년에 건축 허가가 나오는 동수가 5,000개가 안 된다면은 이거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냉정하게 거꾸로 시장에서 건축주가 선택할 건축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면 정말 이 부분은 어렵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건축을 공부하면서 오랫동안 준비하고 훈련했고 또 여러분이 뭐 대학원을 갔고 유학을 갔고 뭐 박사를 했고 정말 시장에 나와서 정말 내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지만 시장에서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역지사지로 건축주 입장에서 건축사 시장을 한번 좀 바라보는 그런 생각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한국에서 대학 나오고 대학원 다니다가 유학 가서 미국 유학 생활을 10년을 하고 석사, 박사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큰 회사에서 디자인 본부장, 상무까지 하고 건축사 사무소를 열어서 지금까지 버티고 있습니다만은 제 경우만 해도 한 해 한 해가 경쟁의 연속이고 수주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달려와야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시장에서는 여러분의 실력과 이력과 경력을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바라보지는 않는다. 이 부분을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는 시간이 갈수록 건축사는 증가한다. 건축사업의 특징이고 전문직의 특징이죠. 전문직의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전문직은 은퇴가 없습니다. 은퇴가 없다.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죠. 장점이 될 수도 있다. 빨리 자리 잡아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간다면은 직장생활 하는 것보다 은퇴가 없기 때문에 나이 80이 돼서도 이 건축사 업무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시장은 정해져 있고 건축사는 늘어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먹을 파이는 줄어든다. 일종의 제로섬 게임이잖아요. 제로섬 게임. 정해진 시장에 먹이는 한계가 있는데 건축사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그러면은 시장은 한계가 있고 먹을 것은 정해져 있고 먹을 파이는 결국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은 먹을 것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은 더 치열해진다. 경쟁은 더 치열해진다.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는 내용들이 건축사는 증가하고 파이는 줄어들고 경쟁은 더 치열해진다. 정말 이거는 지겨울 정도로 듣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겨울 정도로 경쟁은 더 치열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실력을 쌓고 실무를 하고 마케팅 전략을 세우고 건축주를 만나고 어떠한 자세로 서비스를 하고 또 어떠한 작품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사무소가 성장할 수도 있고 정체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문을 닫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냉정하게 시장은 정해져 있고 건축사는 늘어나고 먹을 파이는 줄어든다. 이 내용을 보시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만 해도 매년 300개 건축사 사무소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300개 사무소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 하반기만 가더라도 이제 5,300개가 되는 거죠. 갈수록 늘어나고 은퇴는 없기 때문에 경쟁은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을 명확하게 하신다면 아마 정신이 번쩍 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장은 한계가 있다. 지금 뭐 전반적으로 부동산이 침체가 되다 보니까 2022년 하반기부터 상당히 어려운
그런 국면이 좀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은 정해져 있는데 그 시장이 더욱더 안 좋아진다면 뭡니까? 이 먹을 파이는 줄어든 게 아니라 거의 폭감을 한다고 여러분이 봐야 되겠죠. 예, 상황이 이런 부분을 좀 냉정하게 알아두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 이 생각이 듭니다. 자, 다섯 번째는 자기 분야 외에는 초짜다. 그리고 공부를 안 한다. 뭐 건축사를 비롯해서 뭐 회계사나 변호사 같은 경우도 자기 분야에서는 전문가지만 자기 분야를 떠나면은 다 초짜가 되는 겁니다. 초짜가 되는 거고, 여러분이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을 한다면은 그거는 건축사가 아니라 이제는 경영자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영자가 알아야 되는 내용을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당장 경제신문부터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경제신문. 매일매일 경제 돌아가는 거, 세계 정세가 어떻게 되는지, 또 국내 정세가 어떻게 되는지, 환율은 어떻게 되는지, 또 주식은 어떻게 되는지, 전반적으로 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여러분이 좀 보시고 경영자로서의 마인드를 꾸준히 업데이트를 하고 개발을 하고 자기 훈련을 해야 되고 마인드 세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전문가들의 특징이요. 자기만의 세상에서 하는 겁니다. 자기만의 세상에서 산다. 그러니까 건축사 같은 경우도 건축사만 만나고 건축사 내부의 의견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이게 좀 착각에 빠질 수도 있어요. 착각에 빠질 수도 있다. 왜 우리를 몰라주느냐. 오히려 세상을 탓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특징이 자기만의 세상에서 한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외의 분야에서 좀 만나보시고 공부하시고 또 좀 따라가는 그런 훈련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비즈니스는 자격증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고객의 돈을 가져오는 것이다. 여러분, 자격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고객의 돈을 내가 어떻게 가져올지, 어떻게 하면은 많은 고객들이 오게 될지,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은 돈을 내가 받아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공부해야 되는 것이 비즈니스잖아요. 비즈니스인데 단순히 내가 건축사를 땄고 내가 공부도 많이 했고 정말 명문대를 나왔고 정말 학벌도 좋고 이렇기 때문에 당연히 일이 나한테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착각에 빠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시장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을 좀 봐야 되는데, 내가 잘났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에서 나를 알아줄 것이다, 그런 착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학벌이 높고 좋으면 성공하기 쉬울까? 이런 내용들을 좀 질문하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학벌이 높고 좋으면 성공하는 확률이 조금 더 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를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지만 고객의 눈에는 그놈이 그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학벌이 높고 좋으면 자존감이 높고 자존심이 셀 수도 있죠. 이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하기에는 조금 더 제약적인 요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요, 정말 이 정글 같은 곳에서 하나하나씩 만들어가는 게 이 사업이기 때문에 자존심과 사업은 이 같이 가는 게 아닙니다. 이 때로는 사업이라는 게 자존심을 내려놓고 정말 내가 을로 살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돼야지, 학벌이 높고 좋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자존심이 높기 때문에 머리 숙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조금 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대단한 사람으로 스스로는 생각을 하지만 정말 시장에서는 고객의 눈에는 그놈이 그놈인 거예요. 수많은 건축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건축사들 보십시오. 학벌 좋고 유학 갔다 오고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고스펙이 결코 사업에 하는 데 있어서는 필수 조건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대 출신의 흑수저에 이러한 분들이 정말 열심히 해서 사업에 성공하고 이루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절실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절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공하려면 비즈니스 생태계를 알아야겠습니다. 비즈니스 생태계를 알아야 된다. 정말 여러분이 건축사로서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을 한다면 이 건축사 사무소의 이 시장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떻게 수주를 하고 어떻게 계약을 하고 정말 어떻게 일을 진행하는지, 이 생태계를 적나라하게 알아야 된다. 적나라하게. 정말 학교 다닐 때는요, 이 건축이라는 게 정말 고매한 작업이고 정말 지식인으로서 이러한 업무가 건축 설계를 우리가 공부를 하고 학습을 했습니다. 누구한테 학습을 받습니까? 바로 교수님들한테 학습을 받죠. 교수라는 분들은 이 현장, 즉 사회에서 일어난 일에서 잘 몰라요. 현장을 잘 모른다. 그러니까 교수들은 현장에서 항상 대접받는 사람들이고 말로 하는 사람들, 뭐 고매한 거, 항상 좋은 것만 얘기하고
또 교수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만 뭐 대학원도 오고 뭐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현장에 적나라한 얘기는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나와보고 경험을 해보면 현장에 적나라한 생태계를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성공하려면 비즈니스 생태계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비즈니스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아야 성공 전략을 세우는 거죠. 세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은 뭐냐? 고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현장에서 필요한 실력을 쌓아야 된다. 실력이 중요한 거지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특히 이 건축 설계라는 부분은요. 뭐 고스펙이 디자인을 잘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부분은 개인의 탤런트와 관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디자인 부분은 고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개인적인 탤런트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장에서 어떠한 내용을 쌓아야 될지 어떠한 실력을 쌓아야 될지 이 실력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7번째인데요. 고객이 당신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고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올라가라. 이게 바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비즈니스는 고객이 건축사를 선택을 하죠. 고객이 건축사 선택한다. 저도 건축사 사무소를 오픈해서요. 처음에 일어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을 했냐. 좀 고객 한 명이요. 건축사 5명, 6명, 7명 이렇게 가설계를 받고 기획설계를 받고 설계비를 받고 이 부분을 저울질을 하고 뭐 협상을 해가지고 한 명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그때는 내 위치가 약하기 때문에 고객의 선택을 기다리는 겁니다. 고객의 선택을 기다리는 거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공을 했다면 당신이 고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올라가야 된다. 즉 내가 하기 싫은 고객의 설계를 안 할 수도 있다. 즉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이 일을 안 해도 다른 일이 얼마든지 있다. 이 정도로 올라갔다면 여러분이 성공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즉 뭡니까? 경제적인 자유를 이룬다는 것, 여러분이 독립을 한다는 것은 내가 하기 싫은 일은 안 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이룬 것이죠. 하기 싫은 일은 안 하고 경제적인 수익을 가져가는 것. 이게 바로 성공한 회사의 사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요. 중규모 사무소, 대규모 사무소 같은 경우는 하기 싫어도 할 수밖에 없는 것. 즉 회사가 돌아가기 위해서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되는 그러한 사정에 있는 경우도 있겠죠. 뭐 이런 경우는 아마 아틀리에 같은 그런 사무소, 즉 건축사 사무소의 소장의 역량이 뭐 높다든지 실적이 높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많은 고객이 그 건축사에게 일을 맡기고 싶어서 안달이 날 정도로 여러분의 실력이 출중하거나 일이 많거나 성공할 정도가 된다면은 여러분이 고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 위치까지 올라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사무소를 운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성공했다는 것은 뭐냐? 당신이 고객을 선택한다. 당신이 고객을 선택한다. 하기 싫은 일은 하지 마라. 그리고 하고 싶은 일만 해라. 하고 싶은 일만 해도 나는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 이러면은 여러분이 경제적 자유와 여러분이 꿈꾸는 정말 회사를 운영하면서 일과 여가를 잘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바로 워라벨 사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워라벨 사장. 여기까지 올라오기 전에는 워라벨은 꿈도 꿀 수 없습니다만은 이 정도까지 올라갔다면 여러분이 아마 성공한 사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건축사의 숙명, 또 건축사의 업에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과 같이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2023년 들어서 어떻게 서바이벌 해야 될지, 또 어떠한 마음가짐을 다져야 될지 이런 내용을 좀 고민하다 보니까 한편으로 우리가 너무 내부에 갇혀 있어서 내부적인 사고를 우리가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외부에서는 건축사 업계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거꾸로 시장에서는 건축사를 어떻게 보는지 이 부분을 알아야 우리가 좀 정신 차리고 내 비즈니스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좀 해봤는데 2023년도 여러분 좀 상당히 어려운 시기지만 냉철하게 시장과 또 건축사 내부의 어떤 상황을 좀 잘 보시고 이 일의 성격을 좀 규명을 하고 시장에서 건축사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지, 건축사업의 특징이 무엇인지, 건축사의 숙명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좀 잘 살펴보고 비즈니스를 오픈하든지 아니면은 오픈하신 분들은 마음가짐을 정말 잘 잡으셔서 하나하나씩 만들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3년 새해에 여러분과 같이 좀 건축사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요. 올 한 해 여러분 계획 잘 세우셔서 하나하나씩 성실하게 정말 냉철하고 지혜롭게 잘 사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도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과 같이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